카메라 출동 이상로입니다. 지금 시간 2022년 2월 2일 수요일 오전 8시 35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손석희는 무대에서 내려왔는가? 이것이 오늘 아침 방송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석희 앵커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요즘 손석희 앵커가 보이질 않습니다. 손석희는 무대에서 내려갔는가? 이것이 오늘 아침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페이스북은 아주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옛날에 1년 전에 또는 2년 전에 아주 먼 옛날에 아주 오래된 옛날에 자기가 썼던 글이나 자기가 올렸던 사진, 영상을 다시 한번 그 날짜에 보여주는 그런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딱 페이스북에 접속을 하니까 이상로 당신은 5년 전에 2017년 2월 2일 5년 전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다시 올릴까요? 라고 하고 물어보는 아주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5년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5년 전에 내 추억보기 2017년 2월 2일입니다. 손석희 씨, 이제 무대에서 내려오시지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5년 전 2월 2일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손석희 씨, 이제 무대에서 내려오시지요.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지난 2월 1일 손석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5년 전 2월 1일 저녁에 손석희 씨는 뉴스룸인가? 거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스룸이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머리 위 하늘엔 달과 화성, 금성, 지각기 다른 중력과 공전 주기를 갖고 있는 세 개의 천체가 나란히 열을 맞추어 함께 빛나고 있습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머리 위 하늘에는 달과 화성, 금성, 이렇게 제각기 다른 중력과 공전 주기를 갖고 있는 세 개의 천체가 나란히 열을 맞추어서 함께 빛나고 있습니다. 마치 고의 그림 속 풍경과도 같은 아름다움. 사람들이 그 반짝임을 마음에 두고자 하는 이유는 규칙과 질서가 서로 다른 모두가 한 공간에서 나란히 자리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고호의 그림 속 풍경과도 같은 아름다움. 사람들이 그 반짝임을 마음에 담아두고자 하는 이유는 규칙과 질서가 서로 다른 모두가 한 공간에서 나란히 자리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손석희 씨가. 여기서 제가 잠깐 제 얼굴로 돌아와야 돼요. 이 방송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좀 소양이 부족하구나.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하고 천문학적 소양이 좀 부족하구나. 손석희 씨가 왜 지금 저렇게 멀리서 걸어 나오면서 지금 이 시간 머리 위에는 달과 화성, 금성 이렇게 제가 기다린 중력과 공전 겁이 났어요, 제가. 손석희 씨가 이제 후배이지만 내가 그동안 너무나 그 인문학적 소양 그리고 천문학적 소양이 부족하구나.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긴장해서 계속해서 손석희의 말을 들었습니다. 제 글을 계속해 5년 전 제가 쓴 글을 계속해 나갑니다. 위의 문장, 손석희 이 문장은 일단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시적입니다. 무엇인가 그럴듯한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갖게 하는 손석희 씨의 말은 3분 15초 동안 계속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뉴스의 핵심인 팩트,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둘째,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가 명확치 않습니다. 손석희 씨는 3분 15초 동안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모를 그 누구인가 라는 단어를 6번이나 사용했습니다. 그중 박근혜 대통령을 암시하는 듯한 그 누구인가도 있으며 정말로 그 누구인가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그 누구인가도 있습니다. 설 명절날 밥상머리에서 예기치 못하게 혹은
이미 예상했던 대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도 그 불협화음의 말들이 한켠에 남아서 속을 끓이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뇌곤 하죠. 그래, 가족끼리라도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분명 정치적 의도라는 것을 알면서도 집요하게 지속된 선전에 그만 귀를 빼앗겼고, 누군가는 그것이 가져온 관계의 파괴를 안타까워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 우리 앞에 쏟아진 분열의 말들 앞에서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설 전에 던져진 누군가의 덕담처럼 오붓한 분위기를 갖는다는 것은 당초부터 불가능했던 것일지도 모르죠. 증거와 증언과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그 모든 사실들은 뒤로 한 채 이른바 조작설을 앞세운 선전은 이어지고 있고, 사람들의 우주는 흔들리고 행성은 분열하고 반목합니다. 급기야 말한 사람은 부정했으나 들은 사람은 맞다고 주장하는 이 말까지 나왔다고 하죠. 사람들 사이에 금을 그어서 그 일부라도 움켜쥐고 싶은 누군가의 욕망은 그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가 변질된 것 같다는 엉뚱한 인상 비평만 남기고 떠나버린 누군가의 미련과 어떻게 다른가가 궁금해지는 오늘. 일직선상에 놓인 달과 화성과 금성, 제각기 있어도 총총하게 빛날 것 같지만 세 개의 반짝임이 공존해서 더 밝아진 오늘 밤. 하늘 및 세상도 그럴 수 있기를. 바로 그 누군가가 말했던 대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바란다면 오늘 같은 날 온 우주가 도와주지는 않을까. 별이 빛나는 밤에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제 얼굴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손석희의 5년 전 발언을 여러분께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그 누구인가 라고 하는 단어가 6개나 들어가는 한 개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인가가 누구인지를 한번 여러분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그 누구인가가 그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그 누구인가도 있으며 정말로 그 누구인가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그 누군가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여기서 손석희가 말한 그 누구인가 아무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인가가 정말로 그 누구인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그 누군가도 있다는 겁니다. 계속 손석희의 말을 지난번에 썼던 5년 전에 썼던 글을 읽어드립니다. 제 글입니다. 손석희의 방송 내용을 보고 비판한 제 글입니다. 뉴스는 암호문이 아닙니다. 뉴스는 명확해야 합니다. 뉴스 속에는 5개의 원칙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손석희 씨의 문장에는 6개 요소가 하나도 없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저 아름답고 신비스럽고 그럴듯해 보일 뿐입니다. 또 손석희 씨는 거짓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받지만 되풀이되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독일 나치 선정장관 괴벨스의 말을 큰 자막으로 방송했습니다. 아마도 자기 자신에게 하고 싶었던 말인 듯합니다. 결국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엄청난 혼란은 손석희 씨가 뉴스의 6가지 요소를 생략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입니다. 손석희 씨는 태블릿 PC에 대해 6가지 원칙에 따라 다시 보도해야 합니다. 그럴듯한 말로 피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당신이 상투적인 수법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차렸습니다. 당신이 고상한 척하는 쇼는 끝났습니다. 손석희 씨, 이제 무대에서 내려오시지요. 2011년 2월 2일 그 당시 제가 우파
언론 기자 모임인 미래미디어 포럼의 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5년 전 페이스북 글을 여러분께 다시 알려드립니다. 2017년 2월 2일이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기만 한 달 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됐고 손석희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근데 최근 손석희가 보이지 않습니다. 글쎄요, 왜 그럴까요? 2017년 1월 10일 날 제가 프레스센터에서 태블릿 PC 진상규명위원회 발족식에서 한 내용을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지난번에도 한 서너 번 보여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2017년 1월 10일 5년 전 태블릿 PC 진상규명위원회 발족식에서의 제 발언 내용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 영상은 참깨TV에서 가져왔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시작합니다. MBC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금은 저 대학에서 그 기사 작성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대학 교수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언론의 기본 원칙에 관계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 언론의 취직 기법에 관계되는 겁니다. 이 그 태블릿 PC 건에 대해서는 언론의 기본 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을 하나도 그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태블릿 PC라고 그랬다가 태블릿으로 바뀌었고 10월 말에 주소 왔다고 그랬다가 10월 초서에 왔다고 그랬고 남자 기자가 주소 왔다고 그랬다가 여자 기자가 주소 왔다고 그랬고 언론 원칙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이 바뀌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바뀌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처음부터 시나리오를 잘 짜지 못하고 진행한 드라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제 전공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프로그램을 한 개 프로그램을 오래 한 기자일지도 모릅니다. 제 전공은 카메라 출동입니다. 만약에 태블릿 PC가 진짜였다면 저는 이렇게 JTBC처럼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합니다.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후배 기자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잘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여기 최순실 씨가 이용했던 로 추정되는 사무실 앞에 와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여기 책상이 있고 제가 책상을 열었더니 PC가 나왔습니다. 오케이,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고 작동이 안 되니까 내가 대리점에 가서 그 충전기를 써서 꼈습니다. 그리고 쭉 내가 이걸 봤습니다. 그리고 카피해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내가 이것을 가지고 검찰청으로 갑니다. 그래서 검찰청 앞에서 태블릿 PC를 들고 검찰청에 넘겨주는 거를 찍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아마 이렇게 제작했다면 지금 태블릿 PC가 가짜니 진짜니 전혀 논란의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JTBC는 인쇄 매체가 아니라 텔레비전 매체입니다. 카메라도 아마 수십 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왜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특종거리를 그렇게 제작했을까요?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술적으로 이번 태블릿 PC는 방송 기자, 즉 도발 기자의 입장으로서 전혀 상식 이하의 제작 방법을 썼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태블릿 PC는 두 가지 점에 있어 언론의 기본 원칙인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가 자꾸 바뀐다면 사실이 아니고 사기다. 두 번째, 진짜로 프로 언론이라면 진짜로 고발 기자라면 아까 나처럼 사무실 문을 들어가는 거에서부터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여는 거에서부터 그리고 태블릿 PC를 켜는 거에서부터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카피하는 거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검찰에 넘길 때 검찰청 앞에서 자,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청이 어떻게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하는지를 눈을 뜨고 지켜볼 겁니다. 라고 하고 예를 들어 카메라 출동이 이상무입니다. 라고 끝냈을 겁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메라 출동 취재 기자로 MBC에서 오랫동안 일했고요. 지금 현재 대학 교수로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전문 분야는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청률이 좋게 프로그램을 뉴스를 만드느냐에 관해서는 남에게 양보할 수 없을 정도의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언론의 원칙에 적합하게 보도하느냐도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5년 전 제 방송 모습입니다. 자,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주변에는 옛날에 탄핵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손석희 씨가 다시 화려하게 부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지켜볼 만한 주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손석희 씨는 서울에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외국에 있다는 이야기가 자꾸 들어오는데 글쎄 여러분 한번 지켜보시죠.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면 손석희는 다시 서울에 들어와서 또 화려하게 부활할 것인가, 이것도 매우 관심 사항입니다. 대한민국은 참 재밌는 나라예요. 그리고 흥미진진한 나라입니다.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지켜보는 것도 참 비극적이지만 흥미진진합니다. 저는 권력 기생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기생충은 자기 힘으로는 살아나갈 수 없어요. 어딘가 남의 등을 쳐먹거나 커다란 짐승의 뱃속에 들어가서 영양분을 뺏어먹는 그런 것을 기생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권력 기생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권력 기생충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집단이 윤석열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태블릿 PC를 들고 가짜로 탄핵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권력의 주변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서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인생을? 대한민국은 아주 훌륭한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성공한 나라고요. 그래 기생충으로 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제가 이제 MBC에서 퇴직을 하고 운이 좋게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교수 생활을 좀 했습니다. 신문방송학과 학생들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니 학생들이 손석희 씨를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손석희 씨가 가장 훌륭한 언론이고 본받아야 할 언론인으로 젊은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참 대한민국 큰일이다. 저하고 같은 대학에 있는 교수도 손석희를 외칩니다. 야,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이 손을 써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에게 절대 학점 안 줘. 손석희처럼 되지 말아야 돼. 손석희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 학점 안 줘. 그래서 확실하게 제가 고쳐놓고 왔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 저는 기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자는 기자가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을 왜곡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자가 잘못 보도했으면 즉각 시정해야 된다. 제가 잘못 알고 보도했습니다. 기자가 하나님이 아닌 뒤에야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즉각 시정해야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숫자를 잘못 봤다든가 아니면 잘못했다든가 판단을 잘못했다든가, 그것도 팩트입니다.
이상훈 기자가 뭘 잘못 보고 보도했는데 즉각 시정했다. 그것도 팩트라는 겁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국적은 바뀌어도 팩트는 안 바뀝니다. 국적은 이민 가면 바뀌어요. 하지만 팩트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다, 미국으로 이민 갔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팩트는 무서운 거예요. 손석희 기사에는 사실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아름다울 뿐이에요. 금성도 동원하고 화성도 동원합니다. 아름답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 기자의 생명은 팩트입니다. 팩트를 왜곡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 시작할 때 항상 시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방송하는 시각 2022년 2월 2일 오늘 수요일 몇 시입니다 라고 아침에 꼭 시간을 말씀합니다. 기자는 기사를 쓰면서 내가 언제 어디에서 기사를 무엇을 썼다는 것을 반드시 근거로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좀 보십시오. 페이스북에서 남아있잖아요. 유튜브에 남아있잖아요. 5년 전 기사, 5년 전 영상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손석희의 기사, 손석희의 발언 내용은 영원히 남아있고 손석희의 아들, 손자 그리고 자손이 계속해서 볼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가면 모든 거짓은 다 밝혀집니다. 여러분이 SNS에 글을 올리실 때도 조심스럽게 올려야 합니다. 그 근거는 반드시 남기 때문입니다. 이상로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저게 재정적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의 재정적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저도 좀 거짓말을 할 걸 그랬죠. 5년 전에. 그럼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댓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댓글이 훌륭한 댓글, 좋은 댓글이 있는지요. 예. 허참 씨가 정말 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네. 저를 칭찬하시는 여러 분들의 댓글이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박근혜 대통령 생신 축하 모임에 가실 분은 2시입니다. 서울 삼성병원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좀 주요한 내용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머리 위 하늘에는 달과 화성, 금성 이렇게 제각기 다른 중력과 공전 주기를 갖고 있는 세 개의 천체가 나란히 열을 맞추어서 함께 빛나고 있습니다. 마치 고호의 그림 속 풍경과도 같은 아름다움. 사람들이 그 반짝임을 마음에 담아두고자 하는 이유는 규칙과 질서가 서로 다른 모두가 한 공간에서 나란히 자리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설 명절날 밥상머리에서 예기치 못하게 혹은 이미 예상했던 대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도 그 불협화음의 말들이 한켠에 남아서 속을 끓이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뇌곤 하죠. 그래, 가족끼리라도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분명 정치적 의도라는 것을 알면서도 집요하게 지속된 선전에 그만 귀를 빼앗겼고, 누군가는 그것이 가져온 관계의 파괴를 안타까워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 우리 앞에 쏟아진 분열의 말들 앞에서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설 전에 던져진 누군가의 덕담처럼 오붓한 분위기를 갖는다는 것은 당초부터 불가능했던 것일지도 모르죠. 증거와 증언과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그 모든 사실들은 뒤로 한 채 이른바 조작설을 앞세운 선전은 이어지고 있고, 사람들의 우주는 흔들리고
행성은 분열하고 반목합니다. 급기야 말한 사람은 부정했으나 들은 사람은 맞다고 주장하는 이 말까지 나왔다고 하죠. 사람들 사이에 금을 그어서 그 일부라도 움켜쥐고 싶은 누군가의 욕망은 그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가 변질된 것 같다는 엉뚱한 인상 비평만 남기고 떠나버린 누군가의 미련과 어떻게 다른가가 궁금해지는 오늘. 일직선상에 놓인 달과 화성과 금성, 제각기 있어도 총총하게 빛날 것 같지만 세 개의 반짝임이 공존해서 더 밝아진 오늘 밤. 하늘 및 세상도 그럴 수 있기를. 바로 그 누군가가 말했던 대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바란다면 오늘 같은 날 온 우주가 도와주지나 않을까. 별이 빛나는 밤에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